Living in a crowded dream, searching for the quiet that you need to breathe. Gave up on your sanity to hide behind your shadow. While you tried to take the sun down, hearts don't ever change to gold. Out there thinking that you're in the world alone. No one ever told you that you have to fight for something. Oh, you never learn to balance. It's too cold,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downpour, looking in the mirror 'cause it's only you that you have to lose. Headed backward on a one-way, trying to stop from running but you can't wait. Bury all the evidence you lonely love when you crash and burn. Living in a crazy world, following the path that always feels sentence. Give up on your sanity to hide behind the devil, 'cause you think you'll live forev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카고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드디어 패션 디자이너 취업 후기, 취업설입니다. 제 스펙이 제일 궁금하시죠? 저는 정말 스펙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의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하위권 대학의 패션 전공으로 나왔고요. 저희 학교는 그래도 패션이 가장 점수가 높은 학교였어요. 예체능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저는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09학번인데 2009년에 학교를 입학해서 나는 더 좋은 학교로 가겠다 해서 자퇴를 합니다. 그때는 사실 패션에 대한 그런 꿈이 별로 크진 않았었고, 그래서 저는 법학과가 꿈이었거든요. 재수를 해서 수능을 봤는데 성적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었는데 제가 원하는 H대 법학과에 예비를 받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를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복학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MT도 안 갔었고 OT도 안 갔었고 하니까 친구도 아무도 없고, 항상 수업도 혼자 들어야 되고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휴학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학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근데 저는 성격상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뭘 항상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펙보다는 제 경험을 되게 자소서에 많이 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얘기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일단 스펙 먼저 끝내면, 스펙은 서울 하위권 대학의 패션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토익은 895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은 레벨 7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2급 이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전에서 하나 입사는 한 게 있습니다. 필라 공모전에서 그 상품 기획 콘테스트인가? 거기서 하나 입상, 조별 과제로 해서 입상을 한 그 기록이 있어요. 서류화되는 스펙은 그게 끝이고요. 근데 저는 자소서에 정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휴학하면서 굉장히 많은 알바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저는 항상 꿈이 되게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발을 담가보고 싶었거든요. 미국에 취업을 하려고 지금 자소서를 얼마 전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사실 22, 3살 때쯤 학교에서 이제 어떤 교수님을 뵙고, 그 교수님이 방학 때 미국에 있는 학교에 특강을 나간다. 너가 거기 같이 가서 어시스턴트를 할 수 있겠니? 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친한 언니랑 받아서 그 언니가 한 명 더 같이 간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지원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2달 동안 인턴처럼 일을 했었는데, 그 예술학교 학생들은, 걔네들은 기말과제 축제를 봐주러 타밀 피거 디자이너들이 와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막 이런 걸 보고, 아, 얘네들은 진짜 기회조차 되게 많구나 해서, 내가 패션 쪽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나는 더 유명한 데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막 해외 유명 학교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세계 3대 유명 패션 학교가 있죠. 첫 번째가 미국 뉴욕에 있는 파슨스 스쿨이고, 두 번째가 영국에 있는 세인트 마틴 스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벨기에에 있는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 이거 세 개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예술적인 것도 좋고 상업적인 것도 좋지만 조금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세인트 마틴을 가고 싶은 꿈이 생겼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학교를 또 휴학을 하고 그 학교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위해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세인트 마틴의 남성복 학사를 합격을 합니다.
세인트 마틴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더군다나 거기가 이제 1학년이 원래 파운데이션이라고 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철라 학사를 들어가는 거면 한국으로 치면 2, 3, 4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넘고 그 학사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 이제 드디어 유학 갈 수 있구나. 그것도 세인트 마틴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빠 사업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결국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1년을 좀 미룰 수 있는 게 있어서 입학을. 그래서 1년을 미루고 나서 돈을 벌려고 일을 시작했던 게 유니클로입니다. 근데 그 유니클로에서 진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막 야근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1년에 1,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100 얼마 받으면서 항상 100만 원을 저금을 한 거예요. 그만큼 그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학비가 너무 비싸서 생활비도 있고 재료값도 있고 생각했을 때 다 도저히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그러나 저도 계속 유니클로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그래서 매니저까지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뒀던 게 학업은 끝내야 되는데, 제가 더 이상 유니클로 내에서 이제 승진을 하고 거기서 제대로 되는 이제 커리어를 밟으려면 사실 학교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포기하기는 건 조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유니클로를 포기를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때 경연을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드라마랑 영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이 사람의 이 주인공의 방은 어떤 인테리어일까?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야? 옷장에는 뭐 네이비 색깔의 옷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약간 이런 걸 상상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셨던 분이 드라마의 아트 디렉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졸업하셨던 선배님이셨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 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과감하게 거기에 메일을 보냈어요. 저도 이런 드라마 아트 쪽에 관심이 있는데 혹시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했는데 인터뷰 보고 어떻게 해서 결국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투입이 돼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고 막 꽃도 심고, 그 배경이 88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는 물건들 막 사러 고물상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촬영이 시작되니까 저는 그 밤새는 걸 정말 못하는데, 이제 저도 소품까지 같이를 하다 보니까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 배우분들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졸음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혼나기도 하고, 일은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도대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일을 못하고 드라마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하는 그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턴십이 뭐냐면 미국으로 1년을 이제 가서 인턴을 하는 거예요. 인턴을 하는데 그 1년 기간을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학점 인정으로 해줘요. 16학점인가 18학점인가 그걸 인정을 해주니까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내가 다 듣고 그걸 신청을 하면은 미국에서 1년 일하는 도중에 제가 자동으로 이제 졸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세라랑 같이 그 인턴을 LA로 갑니다. 저는 이런 제가 했던 이력서에 보면은 다 알바들이 세일즈 리테일 쪽 알바여가지고 디자인 쪽으로 하이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가게 된 건 바잉 오피스였어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의 바이어 어시스턴트로 가게 된 건데, 바이어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바잉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저희 브랜드에 맞게 얘네들은 이런 스타일을 매장에서 팔고 싶어 할 것 같아 라는 거를 만들어서 미팅으로 갖고 옵니다. 그럼 저희는 그 미팅에서 온 샘플들을 보고 리뷰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이건 우리한테 필요 없겠다, 이거는 뭐 우리가 3,000장 필요하겠다, 이거는 1,000장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잉을 하는 걸, 그게 바잉 오피스거든요. 그래서 그 바잉 오피스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미국에 더 살고 싶었는데 이제 비자 문제로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 와서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패션 리테일 스토어에서 하는 알바가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요? 막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제가 했던 일들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로서 근무를 하면서. 나 여기서 디자이너고 내 생각엔 이게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무대뽀 같은 느낌을 많이 버리고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리테일에서 제가 봤을 때도 진짜 이쁜 옷인데 저건 왜 안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겠구나. 디자이너로서 있을 때는 매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내 거 디자인한 게 왜 안 팔려? 너네들이 뭐 세일즈를 잘 못한 거지? 이런 이기심이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의견만이 맞는 게 아니고 내가 트렌드를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이템이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이제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학을 바로 쉬지 않고 졸업해서 여성의 경우 23살 정도에 졸업을 할 수 있죠. 그럼 저는 29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급과는 굉장히 커요. 7년이면은 제가 사원이었을 때 동갑인데 과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29에 취업한 거 정말 후회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부에서는 제가 면접 때 어떻게 했는지 서울 하위권 대학을 나온 제가 그 해외 출신인 분과 같이 면접을 봤는데 제가 뽑힐 수 있었던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고 지금 취업도 잘 안 될 거로 예상이 돼요.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했던 것들 그거를 잘 어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